너무 바쁜 새신랑. 그러고 보니 우리 첫 딸 정연이가 광주에서 태어났다.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임 검사가 배울 일도 참 많았다. 어찌나 바쁜지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일을 하였다. 아내는 광주로 처음 온 서울댁이라 마땅히 아는 곳도 아는 사람도 없었다. 광주에서 나는 아내의 남편이었으며 동시에 유일한 친구였다. 그럼에도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나를 기다려야만 했다. 거기에 임신까지 하였는데 나는 아내에게 이것저것 신경도 많이 써주지 못하였다. 지금도 그때의 아내를 생각하면 광주 사투리로 가슴이 짠하다. 갓 결혼한 새댁이 새신랑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잠이 들 정도였으니 나에게 원망이 클 법도 한데, 그래도 가끔 아내와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별 불만이 없어 보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주말마다 장성, 담양, 순천, 목포 등을 돌면서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한 것이 아내 마음에 위로가 많이 되었던 모양이다. 아내가 임신하였을 때 남편이 조촐하게 하면 그 섭섭함이 평생을 간다고 하던데 천만다행이 아닐 수가 없다. 재미있었던 것은 아내와 담양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담양의 고서면과 봉산면에는 경치 좋은 곳에 누각과 정자들이 들어서 있어 아름다운 곳들이 많은데, 그날은 아내와 면양정을 찾아가는 날이었다. 내려다보면 땅이, 우러러보면 하늘이, 그 가운데 정자가 있으니 풍월 산천 속에서 한 백년 살고자 한다는 말이 내려올 만큼 절경인 곳이다. 아내는 그때 임신 8개월이 넘어가고 있었던 때였다. 면양정을 올라가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였다. 둘러봐도 화장실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조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살펴보니 좀 떨어진 곳에 돼지 축사가 있었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곳이니 당연히 화장실도 있겠지 생각하고 가서 보니 다행히 화장실이 있었다. 아내를 화장실에 보내고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아내가 코를 쥐어 맞고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서 뛰쳐나오는 것이었다. 너무 더럽고 냄새가 고약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둘러 민가가 있는 쪽으로 되돌아가 화장실을 이용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돼지 축사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물 키우는 곳이 냄새가 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영산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냇물에 호수를 받고 냄새나는 돼지의 분뇨와 축사의 폐수를 쏟아내고 있는 모양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보아하니 다른 가닥의 시냇물들은 물이 맑아 안에 물고기들이 반짝거리는 게 보였는데 그쪽은 전혀 그렇지가 못한 데다가 민가가 있는 곳까지 시냇물을 타고 냄새가 진동을 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냄새 때문에 근처 지나다니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의 불편과 농작물의 피해까지 불만이 보통이 아니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나는 환경부 직원을 보내 그곳을 조사하게 했다. 아니나 다를까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것이 맞았다. 하천의 오염 정도가 그 무단 방류로 인해 엄청나게 높아져 있었다. 정화시설을 완전히 무시하고 주변을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내와의 여행이 아니었다면 언제까지 더 오염이 계속되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 여행은 아내와 함께 시간도 보내고 사건도 처리하는 일석이조의 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비슷한 일은 아쉽게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그나마 아내가 불평하지 않아 준 것은 나로서는 고마울 따름이다. 그렇다고 미안함이 다 가시는 것은 아니다. 광주로 온 지 1년여가 흐르고 나는 공안검사가 되었다. 나 개인적으로는 공안부보다 특수부 쪽에 더 관심이 갔는데 공안검사가 되면 개인적으로 배우는 점들이 많다며 선배들이 권유하기에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바빴는데 공안검사가 되고부터 부쩍 더 귀가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다. 아내의 출산날이 오늘 내일 하는 판에도 나는 일에 매달려 있어야 했다.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병원에 간다는 전화를 받았어도 개인적인 일로 공적인 일들을 미룰 수 없다는 책임감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날 밤에는 차장검사와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셔야만 했다. 술이 센 편인데도 그날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그랬는지 술이 잘 받지 않았다.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서둘러 들어가 술이 깰 때까지 잠시 눈을 붙인 후 목욕을 하고 바로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잠시 잠을 잔다고 잤지만 여전히 술기운이 남아 있었다. 아이를 보러 신생아실 앞으로 가자 간호사가 정연이를 데리고 나왔다. 취기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보는데도 의심할 여지 없이 내 딸이었다. 건강한 아이를 너무나 안아보고 싶었지만 소독하지 않은 손으로 신생아를 안고 만지는 것을 좋지 않을 것 같다. 아빠의 목소리라도 들려주려고 정연이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가 아빠다 하고 부드럽게 말해 주었다. 흐뭇하게 미소가 번지는데 이상하게 정연이는 채 눈도 못 뜬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들은 건가? 내가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동안 정연이가 잠시 볼을 실룩거리더니 먹은 우유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세상에나 내 입술에서 술 냄새가 났었던 모양이었다. 갑자기 이상한 자극에 갓난아이가 토한 것이었다. 정연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맞는 아빠의 첫 대면은 그렇게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광주에서는 초임검사로서 열심히 지냈어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는 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것 같다.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 역시 처음이라는 것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인가 보다.